조져지는 케이스는 뭐 어쨌든 정답이라기보다는 정답이 아니기는 한데 필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해도 되나요, 잠깐? 네, 하나증권 이성빈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 투자 입문 강의를 준비했고요. 먼저 주식 시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란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주식이 이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뭐 가게를 차린 거나 할 때 내가 지분을 뭐 50%를 내고 뭐 이제 회사를 차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뭐 공식적으로 이제 증권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간에 향후 그런 기업이나 회사가 잘 됐을 때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우리가 뭐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배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주 환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등 선진 시장에 비해서 조금 이런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선진 시장보다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올해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뭐 기업가치 수립 이행,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포,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뭐 관련주들이 좋았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뭐 총선 이후로 조금 뭐 이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동력을 잃은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뭐 계속적으로 있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은 크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비상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비상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거래소에서 매매를 될 수 있도록 상장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업 규모나 재무 요건, 분산 요건, 건전성 등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이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목적은 다양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업을 성장시킴에 있어서 자기 자본만으로도 뭐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원활한 자금 조달, 뭐 타인의 이제 자본을 통해서 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야지 좀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상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은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드적인 측면으로 뭐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브랜딩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브랜딩 강화에 대한 목적도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요. 뭐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 투자자들을 엑시시켜주기 위해서 뭐 상장을 뭐 어쨌든 이건 부가적인 목적이긴 한데 뭐 이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상장이 필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현금 창출 능력이 충분하고 타인 자본의 필요성이 낮거나 조금 뭐 아무래도 상장을 하면은 이게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내 회사 잘 키워나갈 수 있어 뭐 이러한 업체들은 끝까지 상장을 안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스타크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뭐 여전히 상장에 대한 뭐 그런 니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더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은
어쨌든 시장이 이제 올라갈수록 심사나 이런 것들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벤처기업의 뭐 이런 것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업 규모나 재무 요건 등이 조금은 모자라도 기술성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기술성이 우수하면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관 투자자는 세부적으로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기타 금융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뭐 이러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뭐 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물리는 경우도 많고, 뭐 털리는 경우도 많고, 뭐 어쨌든 정답이라기보다는 트렌드 파악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개인 투자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많이 그 펀드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 이후로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시장에서 지분율이 거의 25%에서 30%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뭐 여전히 세긴 하지만 뭐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등의 고유 계정 투자,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투자금을 금융 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49인 미만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투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에 투자하면은 그거를 이제 운용하는 수급이 투신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 그 외에 기타 금융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정답이 아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뭐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의 그 텀이 조금 뭐 짧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투신이나 연기금으로 갈수록 조금 뭐 투자의 타겟 이런 시점을 좀 길게 잡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약간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 거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 개설이 이제 필요하고요. 증권사 계좌 개설은 대면이나 비대면 그리고 은행 연계 방식을 통해서 계좌 개설 이제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계좌 개설한 이후에는 주식 매매는 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프로세스를 뭐 세부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해를 할 부분은 결제가 이제 T+2일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로 팔아도 살 수는 있지만 출금은 D+2 영업일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뭐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 아주 잘 지금 이제 해놨거든요. 뭐 보시면은 이제 뭐 약관 동의, 정보 입력 단계, 실명 확인 단계를 거쳐서 언제 어디서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뭐 계좌가 없으신 분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제 계좌 개설이 가능하시니까요. 뭐 수시 입출금 계좌 준비하시고 본인 신분증 준비하시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하시고 한번 계좌를 개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 매매 시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 시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온라인 기준은 0.015%에서 0.15% 수준이 부과되고요. 오프라인은 뭐 한 0.5%까지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오프라인 수수료가 좀 더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외에도 이제 세금이 붙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주식거래세가 어쨌든 토탈로 한 0.18% 정도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한 번 하면은 온라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0.2% 정도 세금과 수수료가 붙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번 하면은 거의 2% 정도 되니까 1년 예금 이자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렇게 좀 뭐 조져지는 케이스는 뭐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주식시장 거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9시에서 3시 반까지 정규 시장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알아보실 게 이제 장전 시간외로 8시 반에서 8시 40분까지가 이제 장전 시간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일 종가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후 시간에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그날 이제 끝난 종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의 단일가라고 해서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동안 한 번씩만 이제 체결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시세 한도는 종가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만 이제 변동폭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정규 시간의 그런 상승률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를 뭐 초과하지는 못하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시간의 스팸 문자 뭐 이런 것들 뭐 받아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6시 반 넘어서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 보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봤었을 때 뭐 진짜 오르는 케이스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때 시간의 단일가 거래 때 뭐 좋은 호재나 공시가 나와서 뭐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이렇게 스팸 문자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가볍게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HTS에 나와 있는 주식 기본 정보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가와 고가, 저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가는 당일날 시작하는 가격인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제 양봉, 빨간색 양봉이 그려지는 거고요. 시가보다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파란색 음봉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는 그날 가장 높았었던 가격, 저가는 그날 가장 낮았었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의 가치는 이 주당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가총액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78,000원이고 하이닉스가 지금 뭐 한 18만 원 정도라고 친다면은 뭐 단순 주가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더 주가만 놓고 보면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더 큰 회사는 아니죠.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발행 주식을 고려한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TS에서 창구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창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를 쓰고 매도 창구 상위로 뭐 가장 1위로 뜬다 뭐 이런 케이스도 뭐 종종 있어가지고 뭐 토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약간 음모론 같은 뭐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뭐 요거는 증권업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절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참고로 뭐 아니면 정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경우만 조금 참고 분석을 활용하시면은 뭐 조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절대 권유드리지 않는 방법인데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수거래는 증거금 제도로 D+2일까지 예수금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미수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2일 안에 이제 예수금을 채워야 되고 그게 이제 예수금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당일날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데 아예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내고 자금을 빌리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성을 좀 필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출렁임을 겪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을 이제 원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이제 융자를 받아서 2,000만 원어치 이제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예를 들었고 이제 25%만 하락을 해도 실제로 제가 이제 겪는 수익률은 이자 비용 포함해서 50% 이상이 이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하락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마 근데 처음에 이제 초심자의 행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뭐 미수나 신용 쓰고 싶은 뭐 생각이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가급적이면은 미수나 신용 거래는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주식 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과 거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주식 전략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